정부가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2,000명 늘리기로 확정했습니다. 장기간 동결돼 있던 의대 인원에 변화가 생기는 것인데 증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경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진주문화예술재단과 진주문화관광재단. 두 재단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제12대 총장 임명 후보자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3파전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권진회 후보가 1순위, 김상민 후보가 2순위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천에 농특산물을 활용해 젤리 등 가공품을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제품을 통해 대내외 사천을 알리고 있는 사천애를 지역기업 활력기업에서 만나봅니다. 올해 4월 10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와 함께 재외선거도 치러집니다. 재외국민과 선원 등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외선거의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2,000명 늘리기로 확정했습니다. 20년 넘게 동결돼 있던 의대 인원에 변화가 생기는 건데요. 증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현장에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의과대학을 나오는 졸업생 정원은 3,058명. 지난 2000년에 감축된 이후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어난 5,058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했을 때 2035년까지 의사 1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른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족하나마 1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5 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5학년도부터 늘어난 정원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5년 동안 최대 10,000명의 의사가 확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역 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두고 대학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을 웃도는 증원이 이루어진 데다 대학별 인원 배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 입장을 나타내기는 조심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의대별 정원의 구체적인 윤곽은 교육부에서 수요를 재확인한 이후 확정할 예정. 정원 확대가 단순한 숫자 늘리기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의 지역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도 더 활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진주문화예술재단 정기이사회에서 진주문화관광재단과의 통합 안건이 의결됐다는 소식, 앞서 저희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시청자들에게 이번 재단 통합 이슈를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 이 두 재단의 성격과 역할을 남경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주문화예술재단 그리고 진주문화관광재단의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름부터 비슷한 두 재단의 통합, 시청자들을 위해 각각 어떤 조직이고 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더 오랜 역사를 지닌 진주문화예술재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순수 민간 예술재단입니다. 그 시작은 1972년으로 설립 당시 명칭은 개천예술재단이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지방종합예술제의 효시, 개천예술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행사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이 필요했던 겁니다.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장 등을 중심으로 재단 설립 추진이 이뤄졌고요.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기금을 받아 1972년 비영리 재단 법인으로 설립됐습니다. 1981년부터 2006년까지 26번의 개천예술제를 주최하기도 했는데요. 2000년에는 개천예술재단에서 지금의 진주문화예술재단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개천예술제 행사에서 떨어져 나와 또 하나의 축제로 발전한 진주남강유등축제를 현재까지 도맡아 해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주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힘써온 역사적 가치를 가진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반면 진주문화관광재단은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21년 설립된 따끈따끈한 단체입니다.
조규일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진주시 출자 출연 기관인데요. 당초 진주시는 진주문화예술재단과 같은 민간단체에 예산을 줘서 관련 행사를 치르는 공익재단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 관련 사업 전반을 맡을 컨트롤타워는 사실 부재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전문성을 갖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또 각종 공모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금의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된 겁니다. 현재 재단은 진주논개제와 진주문화재 야행 등 다양한 지역 특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각종 공모사업에도 이름을 올려 취재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통합 시 아무래도 진주문화예술재단이 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흡수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축제 내실을 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기대감. 반면 관중심의 개편으로 축제의 정체성과 역사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두 재단의 통합 논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SCS 남경민입니다. 서천호 국민의힘 사천 남해아동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서 예비후보는 7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천 남해아동을 세계 최고의 우주항공 도시와 관광 휴양 도시, 미래 에너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예비후보는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큰 일꾼이 절실하다며 자신이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남해 출신인 서 예비후보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부산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 국정원 제2차장을 지냈습니다. 한편 서 예비후보는 정부의 설명절 특별사면을 통해 출마가 가능해졌고 지난 3일 비공개로 공천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 사천 남해아동 국회의원 공천 신청자는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최상화 국민의힘 사천 남해아동 예비후보가 사천 지역 세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7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주항공 분야 글로벌 거점 도시를 만들고 남해안을 세계적인 해양 관광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천포 발전을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농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사천이 부족한 의료, 교육,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고 진주, 사천, 삼천포를 잇는 경전철 설치와 삼천포항의 국가항 격상을 내걸었습니다. 강갑중 국민의힘 진주시 1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7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기초의원을 비롯한 지방선거 공천권을 시민께 돌려드리겠다며 100% 완전 시민 여론조사 경선으로 지방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선거의 뜻을 둔 참신한 인물이 돈이 아니라 시민의 힘으로 선출되려고 지역에 헌신적으로 열정을 쏟게 될 것이라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민에게 돌려주는 공천권이야말로 진정한 정치 교체이고 국회의원이 해내야 할 시대적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제12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3파전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권진회 후보가 1순위, 김상민 후보가 2순위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총장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경상국립대를 어떻게 이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통합대학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제12대 경상국립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 7일 오전 후보들은 각자의 포부와 공약을 마지막으로 밝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합동연설의 직후 시작된 온라인 투표. 이번 선거에는 약 2만 900명의 학내 구성원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3파전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1순위로 선출된 후보는 기호 3번 권진애 교수였습니다. 투표 결과 권진애 교수는 환산 득표율 72.992%를 받아 1순위 후보자로 뽑혔습니다. 기호 1번 신용민 교수는 12.522%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기호 2번 김상민 교수는 14.486%로 2순위 후보자가 됐습니다. 항공우주 및 소프트웨어 공학부 교수인 권진애 교수는 우주항공 방산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을 이끌며 그 무엇보다 인력 양성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말 개청을 앞두고 있는 우주항공청을 비롯해 관련 기업체와 기관은 물론 생명과학과 식품, 의료 등 우주 관련 사업에도
인력 확충이 필요해질 거라는 겁니다. 저는 우주항공 혹은 항공우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기 위한 인재 양성에 힘을 쓸 것이고요. 우리 학교에서 우주 산업의 발전, 또 우리 항공국가산단을 위해서 필요한 전 분야의 인력을 잘 양성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또한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대학 충원 위기에 맞서 창원대와의 연합대학을 통한 1도 1 국립대학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보다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른바 형제대학으로 대학 간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창원대 학생증이 있으면 우리 도서관을 이용해도 되고, 창원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창원대 시설을 다 창원대 학생들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벽 허물기를 시작으로 해서 점차 두 대학을 하나로 합쳐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일단 1단계는 연합대학 체제, 말하기에 따라서는 형제대학 체제. 경상국립대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는 1, 2순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 검증을 진행한 뒤 이들을 교육부의 총장 후보자로 추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교육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최종 임명을 거치면 제12대 경상국립대 총장이 정해지게 됩니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며 과감한 혁신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발전을 앞두고 있는 경상국립대학교.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갈 차기 총장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설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했습니다. 박 지사는 7일 진주중앙시장을 시작으로 논계시장과 청과시장, 비봉시장 등 4개 시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이날 상임회장들은 슬레이트 지붕 개선 등 아케이드 보수 기반 시설 보강 설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진주시 수곡면에 위치한 딸기 수출 농업단지를 방문해 딸기 수출과 수출 농업단지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국민의힘 진주시을 강민국 의원이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경남 재보궐선거에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2024년 상반기 재보선 도당 공천관리위는 강민국 위원장과 함께 모두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공천 대상 선거구는 창원시의 광역의원 선거구와 김해시의 기초의원 선거구 각 한 곳이며 후보자 추천 신청 접수 기간은 2월 14일과 15일 이틀간입니다. 산청과 함양, 거창, 합천을 지역구로 둔 김태우 국회의원이 양산을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우 의원 측은 7일 최근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로부터 양산을 출마를 요청받은 것에 대해 공심위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을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지역구로 김태우 의원의 출마가 확정될 경우 전직 도지사들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을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천의 농특산물을 활용해 젤리 등 가공품을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제품을 통해 전 세계로 사천을 알리겠다는 큰 포부를 품고 있다는데요. 지역기업 활력기업 캠페인 그 7번째 순서로 사천회를 만나보겠습니다. 보도에 김현준 기자입니다. 젤리 형태로 가공된 코코넛 워터 위로 잘 배합시킨 참다래 용액이 뿌려집니다. 냉각 과정을 거치자 마트에서 볼 수 있는 푸딩 모양의 젤리가 완성됩니다. 사천의 농특산물인 참다래와 감. 업체는 이를 활용해 매월 3만 개 정도의 젤리를 이곳에서 위탁 생산해 사천 바다 케이블카 등에서 판매와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천 지역에서 나는 로컬을 기반으로 해서 농산물을 가공해서 특산품이나 기념품을 제작해서 유통, 홍보,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6년 전 사천 지역 농특산물 판매점으로 출발한 업체. 지역 특성상 농산물이 수산물보다 수요가 떨어지는 데다 유통기한도 짧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가공품 제작으로 방향을 틀기로 하고 2년 전쯤 사천 농기센터에서 개발한 참다래와 감젤리의 사업권을 인수했는데 과하게 달지 않고 부드러운 맛이 아이는 물론 어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요 증가로 생산량을 2만 개가량 늘렸습니다. 딸기와 토마토를 활용한 가공품도 준비 중이라는 업체. 해외까지 판로를 확대하고 사천이라는 지역을 세계로 알리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참다래 젤리 하면 사천을 떠올릴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나라를 뛰어넘어서 K푸드의 대표 간식이 될 수 있도록 해외 전시에도 지금 많이 참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천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판매로 지역을 알리고 있는 이곳. 전 세계를 대표하는 간식으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가 내년 6월 준공 예정인 동부시립도서관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조규일 시장과 시 관계자들은 7일 초전동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현장을 찾아 현재 진행 상황과 함께 안전사고와 재해 발생 예방, 안전통로 확보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총 사업비 245억 원이 투입된 동부시립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어지며 열람실과 영어도서관, 공동육아 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들어간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함양군 등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지자체들이 7일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를 축하하는 행사와 함께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을 위한 산업동맹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향후 개통 예정인 달빛철도를 활용, 공동산단을 기반으로 영호남의 물적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 발전 모색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주와 산청, 함양 등 남강 수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7일 축사 분뇨 방류 대책 마련과 함양 4개 4U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지난 1월 전남 남원에서 방류된 것으로 보이는 축사 분뇨로 남강 상류가 오염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함양군과 남원시, 낙동강 유역 환경청 등이 책임감 있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어 함양군이 병곡면 일원에 추진 중인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함양 4개 4U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쯤 하동군 금성면의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화재를 발견한 하동 빗드림본부 자체 소방대의 초기 진압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부조인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는 가운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이보다 앞서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되죠. 선거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국민, 그러니까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선거권을 갖는데요. 만약 국내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바로 재외선거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재외선거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무에 따라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뉘는데요. 주재원, 상사원, 유학생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국외 부재자, 해외 영주권자 혹은 주민등록 말소자처럼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재외선거인에 해당합니다.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모두 투표하려면 미리 신고하거나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의 국외 부재자 신고 기간과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까지입니다. 신고 절차는 바로 이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 등록 신청 시스템에서 밟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유무 여부를 확인한 뒤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에 이어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끝납니다. 다만 재외선거인의 경우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등록 신청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 투표는 재외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서 할 수 있는데요.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하고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를 찾을 수 없는 사람 또 있죠. 바로 배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입니다. 선상투표는 선상에서 팩스를 사용해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선상투표자의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선박에서 전송된 투표용지의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봉함 출력하는 특수 팩시밀리, 쉴드팩스를 사용합니다. 이번 총선의 선상투표 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로 이 기간 선장이 정한 날 하루 동안 실시됩니다. 선상투표 신고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승선 예정 선원은 서면 신고로,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 홈페이지로 신고서를 전송하거나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투표하는 한 걸음, 미래를 위한 큰 걸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 국민과 선원 여러분의 소중한 걸음도 함께하는 선거가 되길 기대합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주연입니다. 요즘 물가가 오르고 있다 보니까 등록금 돈에 대한 가치도 또 이렇게 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돈에 관련된 문제가 좀 시급하다 보니까 공부만을 집중을 해서 성적을 올리고 그리고 그 성적으로 대학 진로에 취업을 하거나 사회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대학생이 돼서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으면서 공부까지 같이 해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려움과 힘듦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 중에 창업에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요즘 정부 지원 사업 예산 총 금액이 좀 줄고 있는 추세여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이 많이 하니까 이런 관련 이제 프로그램들이나 창업 지원금을 좀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하늘에 구름 다소 지나며 맑고 쾌청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뚜렷한 비 소식도 없어 세차하시기 좋겠는데요. 다만 최저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적당한 난방이 필요하겠고 일교차 큰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종일 맑고 구름 많이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영하 4도, 하동 영하 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9도에서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고 맑겠는데요. 제주는 종일 하늘 표정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세종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7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여선물, 만조 시각은 저녁 8시 11분, 간조 시각은 오후 2시 26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설날 오후에는 잠시 흐린 하늘 보이겠지만 연휴 마지막 날까지 별다른 눈비 소식은 없이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 귀성길과 귀경길 모두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